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학 박사 이후입니다. 아, 멋지십니다. 네. 네,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네, 드디어 지난번에 네, 이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네, 저희가 네. 공부를 했는데 초보자를 위한 쫄불의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쫄지마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 네. 오늘은 네.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 바로 들어가는 비트코인 거죠. 네. 바로 들어가야죠. 블록체인 알았으면 비트코인까지는 무조건 그렇죠. 알아야 된다. 저희가 10분 동안 또 상세하게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요. 네. 블록체인이 사실 1991년부터 네.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관련된 그러면서 기술은 뭐 기술적 논의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암호화라든지 그렇죠. 뭐 유변조 방지, 네네. 그다음에 분산 처리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왔는데 준비되면서. 네. 이게 어디에 쓰일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네. 항상 천재가 그걸 그걸 알아보죠. 딱 하죠. 그게 네. 누구죠? 그렇죠. 네, 그걸 제가 그래서 예.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얘기를 읽어드리고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 경제학 박사님이신 우리 화폐하면은 또 예, 경제학이죠.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를 맡고 죄송합니다. 계시기 때문에 막그 설명을 드리도록 자 일단 읽으면 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로 표기하며 2008년 아까 얘기한 10월에 이 사람이 아직도 안 밝혀졌다는 예. 그렇죠. 정확히는 안 밝혀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가명을 쓰죠.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에 프로그램 소스가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적인 네. 범위로 P2P 방식으로 개인 간에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요 얘기, 그렇죠.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어떤 그쵸. 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흐름 요거를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007년 후반대부터 월가의 월가, 월가에서부터 출발된 금융 위기가 그렇죠. 전 세계에 이제 몰아닥치면서 네. 사실 미국 정부가 그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를 양적 완화.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냥 종이를 찍어내고 자기네가 돈이다라고 그렇죠. 선언하면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는데 무너진 거죠. 그 국민 세금으로 그 달러를 찍어낸 그렇죠. 걸 가지고 네. 살아난 금융기관들이 보너스 잔치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뭐야? 돈은 종이 쪼가리네. 네. 그리고 나 저런 거 싫어. 정부도 못 믿겠고 돈도 그렇죠. 못 믿겠고 신뢰할 수 없다. 내 개인 정보는 소중하고 그렇죠. 이걸 맞아요. 어떻게 암호해가지고 그렇죠. 보호하고 네. 뭐 이러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월가 점령 시기의 어떤 그 시위의 어떤 정서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이퍼펑크 족들하고 네.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기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암호화폐 이런 네네네. 분위기. 근데 어떻게 그걸 만들까 하다가 기존의 블록체인 그런 기술들이 너무나 암호화폐로 적용하기 그렇죠. 좋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렇죠. 딱 9페이지 되는 논문인데 9페이지짜리.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네. P2P 디지털 뭐 캐시 관련된 네. 그런 논문을 하나 올렸는데 네. 그 컨셉이 너무 좋아서 개발자들이 네. 열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구현해 보자. 그렇죠. 네.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불과 2개월 정도 지나서 네. 2009년 1월 초에 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했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만 나아간다. 한번 정리된 것들은 그 비가역성,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들여다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장부를 조작할 수 없는데 모두에게 공개된 장부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P2P처럼 분산화된 그 개인들의 PC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거래 장부가 쉽게 얘기해서 5,000페이지짜리 거래 장부들이 있다. 여러 기술적인 얘기들 많이. 그 5,000페이지짜리 거래 장부가 제 PC에도 있고 여기 이유 박사님 PC에도 있고 지금 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기침하면서 듣고 있는 방청객 PC에도 있고 이 예. PC들이 다 있는데 그게 뭐 서울에 집인 사람도 있고 미국에 집인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PC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원래 해킹을 한다는 거는 중앙화된 서버 하나를 하나만 공격하면 공격하면 되는데 되는데, 이거는 그 모든 PC를 다 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그 안에 있는 장부의 내용을 또 다 조작해서
동일 시간대에 그대로 또 뿌려줘야 되는 네.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물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물고 있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물고 있고 그게 전부 전 세계에 있는 PC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해킹 가능합니다. 단 해킹하는 데 드는 돈이 해킹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뭐 2배, 3배도 아니고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킹 불가능하다. 요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오게 나오게 된 됐죠. 거죠. 기술 나오게 되면서 개발자들의 첫 거에서. 번째 블락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잖아요. 네. 예. 우리 뭐 터미네이터 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그쵸. 들었잖아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블락이 네. 이런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2009년. 자동차가 잘 팔리는 하여튼 뭐 아, 제네시스가 네. 예, 네. 창세기죠. 네, 네. 성경에는 창세기가 된 거죠. 네. 처음 만들어냈다 네. 이거죠. 그러면서 블록이 계속 생성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2050년 정도까지인가 네. 그때까지 이제 블록이 생성되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고요. 네, 2200년인가 그렇죠 아마. 아, 연도가 그 저희가 찾아봐야 돼요. 네. 또 할 수 있는 양은 체감 2,100만 개. 네, 2,100만 개의 예. 총량이 계속 생산되어 제가 연도가 저도 연도를 20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하여튼 고- 그건 나중에 또 알게 네네네. 되면 네네네. 알려드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저도 잘 몰라요. 그것까지 신경을 못 연도까지 썼거든요. 신경을 못 쓴다. 아, 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채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채굴이 과연 뭔가요? 자, 채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근데 PC에 쉽게 설명해 아주 주셔야 쉽게 됩니다. 설명해 예, 아까 채굴이 뭔가요? 말씀드린 그 모든 분산화된 PC에 장부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 내용을 쓰기 위해서 예. 사실 암호화한다 그러잖아요. 네.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를 맞추기 위한 수학적 뭐랄까 숫자 대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용해 가지고 예. 그걸 계산을 하는 네. 거죠. 해시화된 어떤 암호화된 값을 예. 맞추기 위한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최대한 빨리 많이 하는 사람이 보상으로 새로 생성되는 비트코인을 받아가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 보면 뭐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송금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버 역할을 해주면서 네네네. 저기 그 비트코인을 받는 거를 맞습니다. 채굴이라고 볼 수 있는 채굴이라고 거죠. 볼 수 있는 거.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건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네. 결국 더 좋은 컴퓨팅 파워, 더 예. 좋은 GPU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데들이 싼 전기로. 전기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비트코인을 새로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채굴장 그리고 소위 말하는 네. 중국이 그걸 대규모로 만들어서 초기에 중국이 뭐 지금까지도 뭐 예. 우지한 이런 아저씨들이 무슨 그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거 하는 와중에 역시나 우리의 위키피디아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발행되는 시점은 21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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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기네요. 2050년도 아니고 2200년도 아니고 2150년 죄송합니다.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150 년입니다. 예, 총 네. 발행량은 2100만 개로 100만 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처럼 뭐 트럼프 행정부처럼 자기가 찍어내고 싶으면 종이에다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전체 네. 통화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량 관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의 걱정이 없다. 이런 그리고, 부분들이 예.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 발행량이 자꾸 그렇죠. 줄어들다 보니까 희소성 그렇죠. 문제도 있고 네네네. 첫 번째 나와서 대중화시켰다라는 네. 그런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네. 거의 암호화폐 기축통화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 그 경제학적 의미를 이제 말씀 중에 조금 요약해서 예. 설명드리면 미국 정부, 국가 혹은 뭐 화폐 발행 이런 것들은 원래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네. 그러나 이 뭐 문화적이나 시대 환경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급감했던 시기에 네.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비트코인이 출현하면서 그러면 그 화폐의 가장 기본적 본질은 신뢰성을 유지하는 건데 신뢰성을 유지하는 거는 미국 정부보다도 혹은 무슨 조폐 공사보다도 비트코인 발행 시스템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 발행 시스템과 그리고 분산화돼서 있는 환경, 갖고 있는 그렇죠. 비트코인 그런 그 소유자들이 네. 아 이거는 화폐라고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분산화된 신뢰의 네. 힘도 그렇죠.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비트코인은 신뢰가 완벽히 기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해킹이 불가능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래 장부다.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바로 화폐를 발행한다는 뜻과 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암호화 화폐 혹은 차세대 네. 화폐라고 부르고 있다. 제가 정도를 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네, 풀어서 네. 설명을 좀 하게 짧게, 되면 네, 네, 네. 그 의미를 보면 예전에 화폐 발행권은 중앙은행만 갖고 그쵸. 아까 있었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네. 근데 비트코인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개인들도
이게 대단한 거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꼭 개인이라고까지 모르지만 다른 뭐 단체나 예. 우리가 임의의 어떤 곳도 예. 신뢰를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신뢰를 있다.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화폐량도 조정을 그렇죠. 할 수가 있고 네. 그 화폐가 해왔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치 척도, 그렇죠. 교환 수단, 지급 수단, 가치 전장 그렇죠. 이런 기능들을 네. 자기가 만들어내는 화폐에 녹여서 뭔가 부가 가치가 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 비즈니스를 새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와 그렇죠. 같기 때문에 네. 정부가 구축해 놓은 이미 세상이 구축해 놓은 경제 비즈니스 이외에 시스템 이외에 예. 다른 거를 할 만들어낼 수도 수 있다.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전 세계를 단일망으로 엮어놓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동안은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컨텐츠를 독일 시점에 본다든지까지만 됐는데 이제는 경제 시스템 경제 어떻게 시스템 보면 거래도 흔들 수 있는 그렇죠.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폭발력이. 있다. 블록체인이 혹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 책도 그런 내용을 이건 그렇죠. 혁명이다. 네, 네. 예. 네.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은 이 바닥에 성소로 불리기 네.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되신 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되게 순기능을 얘기했고 짧은 조금만 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 얘기하자면 네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좀 나쁜 거 하시는 뭐 나쁜 마약 거래 하신다거나 뭐 거래소도 쓰였죠, 사실은. 이렇게 막 예, 무슨 쓰이고 뭐 있고. 로켓 팔고 예, 이런 일부, 분들 있잖아요. 뭐 예. 위에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 거래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해서 거래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 다시 근데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거를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해킹에 대한 이슈나 뭐 암시장, 돈 세탁, 불법 채굴, 네. 거래소 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원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연산이 많이 일어날 줄은 몰랐으니까 네. 한 블락이 1메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되다 요게 이제 보니까 그 이 사토시라는 분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써봤자 한 10만 명 쓰겠지 해갖고 예. 10만 명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10만 명으로 만드는 걸로 사이즈를 결정해 버렸었기 때문에 지금 100만 명도 아니고 1000만 명도 아니고 막 1억 명, 5억 명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트랜잭션 속도라는 게 못 따라가서 그렇죠.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린 하드 포크, 여러 가지 포크가 일어나는 세그윗 거죠. 이런 행위들을 하는 네. 거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사 뒤에 또 화폐도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고. 이거를 개선한 화폐들이 개선한. 나오고 그 개선한 거의 대표 주자가 저희가 이더리움이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이죠. 이걸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뭐 해킹이나 이런 것도 있었다. 거래소 사기 이런 거 있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비트코인 혹은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를 네. 결국은 개발자가 또 운영하고 있고 거래소는 여전히 중앙 집중화된 서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연계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는 네. 해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네. 또 사람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도 있다. 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의 대응 부분만 짧게 언급하고 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제가 일단 뭐 히스토리를 네. 좀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이 뭐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자금의 출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은 특히 이제 아까 불법적 요소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옆 나라 일본. 일본은 그 마운틴 곡스라고 원래 그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 제일 큰 거를 가지고 한때 있었는데 그게 제일 한번 컸던, 예. 털렸는지 털었는지 갖고 튀었는지 모르겠지만 망했죠. 망하고 파산했죠. 그동안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네. 완전히 내부로 끌어들여서 세금을 매기고 모든 사람의 거래에 대해서 그 개인 신용을 그 확인하는 KYC라고 하죠. 네. 예, 그 신용 Know your customer. 그런 내용들까지 완전히 돼 신원 있고요. 확인. 예. 한 나라 또 중요한 나라가 있죠. 옆에 있는 중국. 우리 진핑 형이 예. 모르겠고 일단 금지 해갖고 이게 목을 친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예. 기술은 뭐 한다라고 하지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은 규제로 막아놨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한국은 어땠냐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 네. 기술적 의미가 있다 없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모드는 정부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부분을 키웠으면 좋겠다. 다만 거품에 따라서 투기를 하거나 네. 한탕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네. 모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투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아까 추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보시는 거는 뭐 충분히 해보실 만한 게 아닌가. 10분보다 오늘 많이 넘어갔어요. 네네네네. 비트코인은 저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할 얘기도 네네네, 많은데 앞으로 예, 계속 얘기들을 좀 그렇죠. 풀어가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 이더리움에서 만나도록 이더리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